중년이 되면 피부가 많이 처지게 됩니다. 과거에는 쌍꺼풀 수술 같은 상안검 성형술을 내서 이런 부분을 교정했었지만,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셔서 눈썹 및 거상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눈썹 및 거상술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젊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눈의 주로 뒷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. 이렇게 처진 부분을 눈썹 밑으로 자르게 되면 한 8, 9년 전의 눈처럼 자연스럽게 처진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흉터죠. 넓게 생기는 흉터들. 그래서 이러한 흉터는 제대로 봉합을 해주면 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이분이 이 눈썹 및 거상술을 하고 5일째, 한 달째, 2달째입니다. 물론 전에는 좀 붉은 선이 있지만 2달만 지나도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흉터 성형하듯이 봉합을 해주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면 성의 없이 봉합을 하게 되면 아주 흉이 좀 심하게 남겠죠. 그래서 이 눈썹 및 거상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고요. 이분도 수술하기 전 5일째, 한 달째, 6개월째인데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죠. 자, 이분도 보면 이때가 5일째, 한 달째, 6개월째입니다. 또 이분도 5일째, 6개월째고, 그래서 결국 흉터라는 것은 봉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. 같은 길이를 봉합을 할 때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,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,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것이 가장 흉터가 적게 남느냐? 당연히 촘촘하게 꾸몄을 때 흉이 좀 덜 남겠죠. 제 생각에 이거는 의사의 성입니다. 의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봉합을 해주게 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외에도 그분의 체질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아무리 잘 봉합을 해도 흉이 어느 정도 남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꾸미게 되면은 아무래도 흉이 좀 많이 남게 되니까 신경 써서 봉합을 하게 되면 흉터가 많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. 눈썹 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많이 좁아지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네,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눈썹 및 거상술은 눈썹의 아래쪽에서 피부를 잘라드리는 수술입니다. 그래서 자르게 되면 이분이 요 거리가 2달째 보시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죠.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거리가 좁아지게 되고요. 이분도 이 거리가 좁아지게 되죠.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 사이 거리는 좁아집니다. 그러면은 이 거리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할 수 없겠죠. 왜냐하면은 눈과 눈썹이 붙어버릴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눈썹 및 거상술이 아니라 이마 거상술을 권하게 됩니다. 이마 거상술은 저 위에서 눈썹을 끌어당겨 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오히려 넓어지게 됩니다. 눈썹 및 거상술은 눈이 있을 때 여기를 잘라내어 버리기 때문에 이 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. 하지만 많이 좁아지느냐, 이거는 이제 자르는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합니다. 눈썹과 눈을 붙어버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. 세 번째 질문은 눈썹 거상술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다시 이분을 보시면 이분도 절개를 했는데 좁아졌죠. 근데 이분이 나이가 더 드시게 되면은 또 처지겠죠. 이분처럼 이 정도의 거리가 남아있다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거리가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좁아진다면 한 번 더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.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데,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수술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거리가 눈썹이 너무 밑에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위에서 당겨 올리는 이마 거상술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눈썹 거상술도 재수술은 가능하지만
수술하고 나서 눈썹과 눈 사이 거리에 따라서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